책을 펴주세요. 잘 보낸 거지, 다들? 많이 쉬었니? 잘 쉬었니? 푹 쉬었어? 푹 쉬었어? 못 쉬었어? 쉬었어? 어. 그, 덕이중 친구들 화요일 시험이지. 화요일에 어떻게 할 거야? 올 거지? 응. 근데 그거 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수학이면 내가 빼주려고 했는데, 그거면 사실 와도 되지 않나? 그지? 그거 하나만 보는 거지? 그러면 오는 게 낫지. 그냥 화요일 날에 왔다가 그냥 어차피 2시간 반이잖아. 그지? 공부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본격적인 고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친구들? 이제 본격적인 고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야, 그래도 너네는 좀 다행이지 않나? 아닌가? 안 다행인가? 너네 다음 28년도부터 저번에 막 뭐 바뀐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이번에 곧 있으면 아직 발표는 안 한 건데, 곧 있으면 발표될 건데, 등급 5등급으로 나눌 거야. 지금 고등학교 9등급이잖아. 1부터 9등급 있잖아. 근데 너네 다음 때 입시부터는 5등급으로 표시할 거거든. 내신 자체도. 1에서 5등급. 그래서 1에서 5등급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그거야. 수시로, 물론 이제 수시로도 대학을 많이 뽑기는 하겠지만, 수시 말고, 이제 좀 정시나 그런 위주들로 많이 이제 뽑게 된다는 거고, 수시 안에서도 뭐가 되게 많이 나눠지잖아. 사실 지금은 전형 자체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사라질 거라는 얘기들? 그러니까 대학 가기가 뭐 어떻게 보면 수시 정시를 다 잡은 친구들은 대학 가기가 오히려 수월해지겠지만 그게 아닌 친구들은 대학 가기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뭐 너네랑은 관련이 없으니까 근데 재수는 하지 마. 알겠지?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재수하면 많이 힘들어진다. 재수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항상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마인드 컨트롤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 지금부터 너네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도 데일리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아. 뭐 본인들이 얼마나 복습을 해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본인들 이제 양심에 나는 맡기는 거기는 하지만 데일리를 보면 이 친구가 복습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확인이 되거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거기 나오는 데일리 있는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 아니잖아. 다 봤던 문장들이고 다 봤던 문제들이잖아. 그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본인이 채점하고 오답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오답 정리를 했으면 사실 데일리에서 그렇게까지 많이 틀릴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 왜냐면 답지에 이유까지 다 나와 있지 않니? 안 나와 있나? 이유 안 나와 있나? 그럼 이유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까지 너네랑 한 3개월 했나?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나한테 숙제 관련해서 질문을 했던 친구들 단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뭐 질문을 이렇게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답지를 봐도 내가 이게 정답인지 왜 정답인지를 모르겠다 하면은 당연히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그게 다 오답 정리의 과정인 거고. 그치?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사실 데일리를 이렇게 볼 리가 없는데 데일리를 이렇게 봤다는 건 둘 중에 하나겠지 뭐. 복습을 안 한 거던가 둘 중에 하나도 아니네. 그냥 이거밖에 없네. 복습을 제대로 안 한 거네. 복습을 제대로 안 하고 숙제할 때도 그냥 선생님이 여기까지가 숙제라고 했으니까 나는 이 분량만 채워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숙제를 한 거지.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친구들 공부할 때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특징 하나만 얘기해 줄게. 막 복습을 얼마나 하고 이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친구들.
고등학교 가서도 1등급을 항상 받는 친구들의 특징. 능동적으로 공부한다, 능동적으로. 수동적인 거는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딱 하는 거야. 뭐, 물론 시키는 것도 안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시키는 거 잘하는 것도 중학교 때까지는 잘 통하는 방법이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선생님이 내신 준비를 이제 한 10년 동안 많이 봐왔잖아. 애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근데 진짜 1등급이 항상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 그 친구들이 공부할 때 보면은 특징이 뭐냐면 진짜 되게 능동적이야.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그냥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숙제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풀어라라고 했을 때 그거를 푸는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그 1부터 10페이지까지 해당하는 범위를 풀었을 때 본인이 어떤 걸 모르고 있고 어떤 걸 이제 조금 헷갈려 하는지를 본인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진다는 거야. 그 숙제를 할 때. 맞고 틀리고 안 중요해. 여기에 뭐 이 교재를 풀었어? 다 맞았어? 이거 학교 시험 나온대? 똑같은 문장이 나와? 안 나와. 맞고 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맞았어도 헷갈렸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풀 때 약간 확신 없이 찍었던 답변들 그런 것까지 다 오답 정리를 해온다니까? 그리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엄청 많이 해. 왜냐면 능동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안 풀려. 그럼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선생님이 막 독해 같은 거 할 때도 변형 문제 같은 거 숙제를 주잖아. 근데 너네 변형 문제도 그냥 풀고 정답 뭔지 확인하고 끝이지. 근데 능동적 공부하는 애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그 변형 문제조차도 선생님한테 다 질문을 한다니까? 그냥 본인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봐. 이건 진짜 잔소리가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이제 추석 지났잖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너네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욕심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 선생님, 저는 고등학교 가서도 그냥 적당히 한 3, 4등급 받으면서 뭐 물론 이제 외고 특목고 제외, 운전고 제외 그냥 일반고 가서 적당히 한 4, 5등급, 3, 4등급 받으면서 저는 그냥 무난한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해도 그렇게 점수 나올 수 있어. 근데 만약에 나는 일반고 가서도 나는 선생님 저는 1, 2등급 받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조금 특별한 고등학교를 원하고 있어요 하는 친구들은 너네 지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내가 이거 몇 주 전부터 너네한테 계속 얘기하던 거잖아. 너네 그렇게 공부하면 데일리 지금 그런 식으로 보는 친구들은 지금 다 망해. 고등학교 올라가서 어떻게 될지 눈에 보여. 선생님이 너네 저주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너네를 저주하고 있으면 나 혼자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저주하고 있었겠지.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아. 근데 선생님 눈에는 다 보인다니까? 아, 이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몇 등급 나오겠네. 아, 저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진짜 개망하겠네. 어떤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평타는 치겠네. 이게 선생님 눈에 보여. 뭐 때문에 보이는 거냐면 내가 너네 뭐 IQ 검사를 하거나 한 게 아니잖아. 그지? 너네 IQ 머리가 좋고 나쁘고로 판단이 되는 게 아니라 너네 공부 습관으로 그게 판단이 되는 거야. 왜냐면 고등학교 3년이잖아. 어? 3년 동안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잔소리 좀 많이 한다. 알겠지? 능동적으로 좀 해. 데일리 상태 보면 진짜 다 엉망이야, 진짜. 제대로 보는 친구들이 없어, 여기. 근거 작성 못하는 것도 혼나야 돼. 문제 못 맞추는 건 더 혼나야 돼. 외워오란 얘기가 아니야. 본인이 충분히 어떤 부분을 모르고 어떤 부분이 헷갈렸는지를 충분히 공부를 해왔다면 이 정도는 맞춰야지. 새로운 문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자식들아. 맞지? 데일리 좀 공부하자. 알겠지? 좀 하자. 오늘은요, 파트 2를 들어갈 거예요. 그 파트 1까지는 우리가 네모화법이라고 해서 문제들 자체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두 개 중에 예, 두 개 문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라고 하면 is나 or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항상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는 난이도가 하야 하. 그래서 있잖아.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
안 나와. 미안한데 이런 문제 안 나옵니다. 어디 학교를 가더라도.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본격적으로 나오냐면 이 밑줄법으로 나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지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 그럼 너네는 이제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너네 스스로 네모어법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 밑줄어법을 보고.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이지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이거 수일치 확인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럼 나는 이지인지 어린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또는 어 나는 이지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과거인지 현재인지 시제를 구별하는 문제인 것 같다. 그럼 나는 이지인지 워즈인지 고르는 문제처럼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럴 수도 있잖아. 이지인지 뭐 빙 같은 건지 고르는 문제겠다. 아 그럼 나는 동사인지 준동사인지 고르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빠바박 떠올라야 된다는 거야.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네모어법을 했던 거고 네모어법을 공부한 이유는 이 밑줄어법을 풀기 위해서 네모어법을 지금까지 공부해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문제를 풀 때 단순히 선생님이 지금 데일리 같은 거 할 때 근거 작성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근거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단순히 정답을 맞추는 건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학습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데일리 같은 거 풀 때, 숙제할 때 모두 다 무슨 관점으로 봐야 되냐면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이 가정을 두고 본인이 숙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를 볼 때요, 이런 게 있어. 이제는 데일리도 어떤 식으로 낼 거냐면, 이렇게 밑줄이 있어요. 그러면 뭐 밑줄만 그어져 있는 데일리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어, 문장에. 밑줄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틀린 거 니네가 스스로 고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찾아야 돼? 그냥 그 문장을 보고, 내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라면, 요런 거 조금 헷갈렸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낼 것 같은데, 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데일리 난이도 올라가요. 더 어려워집니다. 복습 빡세게 해오세요. 그래서 그 출제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지 학교 선생님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서는 시험 문제를 내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 출제 포인트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파트가 거의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의 출제 포인트는 이제 잡아갈 수가 있을 거고 이 교재가 끝나고 나면 다음 교재부터는 뭐 이제 문장을 보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포인트인지를 확인해서 그거를 이제 채우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 오늘 동사 밑줄에 한번 실제 포인트를 배워볼 거예요. 동사 밑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거야. 모든 동사 얘기합니다. 비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동사도 그렇고 뭐 과거 동사, 현재 동사 상관없이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일단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냐? 거의 다 문제가 이거부터예요. 에이. 일단 첫 번째는요. 동사에 밑줄이 있다면 여기는 이제 수치부터 확인하고 얘기가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동사 준동사인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동사인지 준동사인지부터 확인을 하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아주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만약에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러면 주어 찾으면 돼, 얘들아. 주어 찾으면 된다고. 한문의 동사는 몇 개밖에 없어요? 게 없어요. 근데 접속사가 하나 늘어날 때마다 동사 하나씩 늘어날 수 있지. 근데 동사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어도 같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접속사는 생략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찾는 과정은요. 접속사나 접속사와 주어 이거를 찾으시면 돼요. 접속사와 주어가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문자 확인을 했는데 접속사가 없어. 그리고 주어도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그거는 동사 자리가 맞는 거지? 근데 만약에 앞에를 봤는데 접속사가 하나가 있어. 주어가 두 개가 있어. 근데 앞에를 봤는데 동사가 두 개가 나온 거야. 그러면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이거 동사 맞아요? 이거 동사 맞아요?
아니잖아. 이미 접속사 하나, 주어 두 개, 동사 두 개 다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동사 밑줄은 준동사가 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거는 되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거든. 이거 확인할 때는 1, 2초밖에 안 걸려. 그래서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동사가 확인이 됐어. 동사가 두 개가 아니라 한 개가 나왔어. 그럼 얘는 동사 자리일 거 아니야. 그지? 그때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첫 번째 스위치예요. 그래서 이거 세트로 가져가면 좋아요. 수, 시제, 태. 수, 시제, 태. 요거를 세트로 가져가야 돼. 수, 시제, 태. 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태 확인하는 거. 이해됐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세트로 가져가시면 되는데요. 수일치 찾을 때 보통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냐면 사실 주어가 이거 쉽잖아. 주어가 나왔어. 주어가 단수,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써주면 돼요. 근데 두 개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문제 엄청 쉽잖아. 이거는 거의 중1들도 안 푸는 문제란 말이야. 고등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 붙어있는 경우는요.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 거야? 경우에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가운데 누가 들어가 있어? 수식어구가 뭐 부사가 나왔든 아니면 보통은 주어를 수식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이제 스위치 문제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수식어구 누가 있냐? 첫 번째 전명구. 전명구가 앞에 있는 주어 꾸며줄 수도 있죠. 두 번째는 현재분사, 세 번째 투부정사, 네 번째 과거분사, 다섯 번째 관계사절, 여섯 번째 형용사구 등등해서 뭐 또는 이제 삽입이라고 해서 이렇게 콤마 나오는 구문들도 있기는 해요. 콤마. 그래서 이런 구문들이 나왔을 때 사실 스위치 문제가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일단 너네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런 구문이 나왔을 때 구문 분석이 필수인 거야. 구문 분석. 구문 분석이 안 되면 스위치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구문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눈으로만 확인하지 말고 지금 우리 연습하는 과정이잖아. 내가 너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 풀 때까지 구문 분석하라고 얘기 안 해. 왜냐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게 그냥 눈에 보여야 되는 지경이 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지금 그 지경이 되기까지 연습하는 과정이잖아. 제발 내가 3개월 내내 얘기했지만 어법 문제를 풀 때는 지금은 구문 분석을 좀 하면서 푸세요. 데일리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해됐어요? 구문 분석을 좀 하세요. 구문 분석을 해야 이 친구가 수식어구인지 아니면 여기 나오는 명사가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관계인지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해서 얘가 주어가 누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뒤에 그냥 쭉쭉 읽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어떤 친구들이 또 있냐면 선행사가 나왔어요. 뭐 가운데 수식어구가 있든 누가 있든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거 네모법 할 때 했던 거죠?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의 수일치는 어디에 맞춘다? 선행사에 맞춘다. 근데 중요한 건 주관대 바로 앞에 선행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시험에 또 안 나와요. 그때도 얘기했어. 안 나와. 어떤 경우냐면 가운데에 수식어구가 나와서 이 선행사가 길어지는 경우. 이때가 시험 문제로 잘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 이것도 그래서 구문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해석도 해보셔야 돼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부사나 부정어구가 문장에 나왔어요. 그럼 뒷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도부사나 아니면 잠소나 방행에 관련된 부사면 뒷문장이 어떻게 돼요? 주술부 도치가 돼요. 우리 도치 두 가지 배웠어요. 주술부 도치가 돼요. 근데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또? 그렇지. 의문문 어순도치가 되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는요. 주어를 뒤로 보낸 친구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주어와의 스위치를 주의하셔야 한다는 거죠. 됐죠? 도치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명사구나 명사절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단수동사를 써줘야 돼. 어렵지 않은데 이런 절 같은 게 나왔을 때 절이라는 게 주어 동사 목적어 같은 것들이잖아. 근데 얘네들이 다 복수 같은 명사로 나왔을 때 복수 명사로 나왔을 때 이때가 스위치가 헷갈리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럴 때도 구문 분석을 해서 아 얘가 주어고 동사의 스위치를 맞춰야 하는구나. 요거를 우리가 제대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치나 에브리 단수 동사 쓰고요. 보스는 복수 동사를 쓰죠.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이치나 에브리가 나오면 단수 동사를 쓴다. 이것도 다 했던 것들이고. 더 플러스 형용사, 뭐뭐한 사람이라고 해서 복수 동사로 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예외인 경우인데요. 더 플러스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 친구가 뜻이 두 가지야, 사실.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뭐뭐한 사람이라고 쓰이기도 하지만 얘네들도 어떤 친구들로 쓰일 수도 있을까? 이거 추상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추상명사. 추상명사의 개념이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는 잘 쓰이지는 않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만 설명을 해볼게. 뭐 아래 나온 것처럼 더 푸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가난한 사람들이 맞아. 근데 어떤 개념도 가능하냐면 가난이 될 수도 있어. 가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추상 명사들 있죠?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조금 해보시면 편하게 맞출 수 있어요. 해석을 했는데 뭐뭐한 사람들이다 그런 복수를 써야 돼. 근데 추상 명사면 단수 명사 써야 되겠, 단수 동사를 써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 개념만 주의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부분한테는 표현들이 있어요. 부분 표현들이죠. almost, some, half, the rest, the majority, 분수, 퍼센트 같은 친구들이 나왔어요. 뭐 some, most 이런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개이기 때문에 복수를 써줘야 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무조건 복수 아닙니다. 뒤에 나오는 명사가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동사도 단수거나 복수를 쓸 수 있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단순히 수치 문제라고 했을 때 친구들 그냥 그거 앞에 있는 주어만 찾으면 되잖아. 간단해 보이는데 사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봐봐. 스위치 문제를 풀려면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구문 분석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무조건 나와. 무조건 스위치 문제 뭐 아니면 TH 문제 안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쪽에서도 거의 나오죠. 이건 안 봐도 되는데 위쪽에서도 나오지. 전체 어법 문제에서 70% 이상을 차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파트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뭘 바라는 거야? 너네가 구문 분석할 수 있니? 도치인 거 확인할 수 있니? 가운데 헷갈리는 게 나왔을 때 주어 제대로 찾을 수 있니? 이거 확인하고 싶어서 문제 계속 내는 거야. 근데 아직도 문제 풀 때 구문 분석 안 하면서 풀면 이게 보이냐고요, 아이들아. 맞지? 맞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시제예요. 같이 가져가라 그랬죠? 수, 시제, 태, 수, 시제, 태. 그래서 시제를 확인을 하는데요. 과거 시제를 쓸 때는 뒤에 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부사들이 나와야 돼요. yesterday, last ago, when 같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또 과거잖아. 그러면 뭐 과거부터 시작해서 현재 끝났고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과거 시제 써주시면 돼요. 알겠죠? 과거 시제. 근데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완료 시제겠죠? 완료 시제는요, 같이 쓰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since, for, now, 뭐, 우리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배웠잖아. 뭐, 얘도 있었고, 아니면 뭐, once, twice 같은 것도 있었고. 근데 사실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오지는 않고요. 그냥 for나 since 정도만 알아두면 문제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신수와 뽀의 차이는 다 알겠죠? 여기 알반이니까 내가 설명 안 할게. 모르면 안 돼. 혼나. 그 다음에 시조건 부사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습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 뭐 when, while, before, after, if, unless, once 같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는 미래 시제 같이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그렇다고 미래 시제를 안 쓴다고 해서 바로 동사에 동사 원형 쓰는 친구들이 있어. 아니야. 알겠지? 현재 시제로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요거 두 가지만 알면 되거든요. 일단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뒷장 넘겨서. 키는 나중에 따로 다루려나 보다. 볼게요. 3번, 10번. 3번, 10번 두 개.
구문 분석해야 된다. 맞다 틀리다만 표시하지 마. 구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찍어. 맞다 틀리다 먼저 표시하지 말고 구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답을 찍어. 다 풀어봤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구문 분석 맞아야지 문제 다 맞춘 거야, 얘들아. 구문 분석 틀리면 틀린 거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 뒤쪽을 볼게요. 뭐가 나왔어? 채령아, 답변. 답. 맞아요, 틀려요, 이거. 틀려요. 이유는요? 앞에 유도부사 나왔으니까 뒷문장이 어떻게 돼요? 도치가 돼요. 그래서 동사가 나왔고 주어가 누구야? 얘 아니야? 그렇지. 여기 끊겨야 돼요. 이유는 뒤에 동사가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oil lamps는 뒤에 있는 were used의 주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끊을 수 있겠죠? 그럼 주어 자체가 no electricity가 나왔기 때문에 단수로 받아서 이거 어떻게 고친다고? was로 고치게 된다는 거지. 잘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이거 맞춤 문제인 거야. 그 다음 10번 현서. 틀렸어요. 이유는요? 그렇지. by the time 무슨 뜻인데요? by the time이 무슨 뜻이야? 너네 이거 위에 있는 거 다 뜻 알지? 여기서 모르는 거 있어요? 뭐 이거 세 개는 써져 있다고 하더라도 until, till, as soon as가 뭐야? 하자마자 by the time은 얘도 하자마자랑 비슷해요. 하자마자 뭐뭐 할 때 요거 뜻이랑 비슷한 뜻이에요. 바로 그때이거든 사실. 바로 그때. 관련된 부사절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 will and가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돼? 그렇지. 그냥 이거 will만 지운다고 정답되는 거 아니다. 스위치 맞춰야 돼. and로 써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너 뒷문장 구문 분석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위치는 뭘까? 이거 약간은 이용한. 뒤에 있는 위치. 이거 이름이 뭘까요? 뭐라고? 네, 의문 형용사예요. 관계사 아닙니다. 관계사 아니에요. 의문 형용사였고요. 그 다음 조동사와 법이에요. 이것도 우리 다 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복습한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이 나고 있어야 돼, 지금 머릿속에서. 알맞은 조동사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는 거. 사실 그냥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일 때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조동사 have pp가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구문 분석으로 풀 수
없어요. 공문서로 못 풉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이 다르니까 해석으로 풀어야지. 맞죠? 근데 막 이거 새로 외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뭐뭐임에 틀림없다가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좀 과거로만 그냥 해석해 놓으면 되거든. 쉽거든 생각보다. 그래서 must 같은 경우에는 뭐뭐임에 틀림없다였죠. 근데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이 틀림없다.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했을 것이다. 했을지도 모른다. 했어야 했는데 결국엔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거는 후회를 나타내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도 이미 암기가 되어 있겠지만 암기가 아직 안 된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 이번 기회에 다 외우셔야 합니다. 알겠죠? 이거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이나 가정법 과거 완료가 나왔어요.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는 주어, if 주어, 이 친구 자리에 과거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근데 사실 시제는 어디 시제예요? 현재나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다. 그래서 비동사를 쓰면 어떻게 써줘야 돼? 가정법 과거에서. 비동사는 무조건 월 써줘야 되겠죠? 요것도 확인하시고요. 주어 나오고 우슈쿠마 나온 다음에 뒤에도 과거 동사를 쓰려고 했는데 앞에 조동사가 있으니까 얘가 뭘로 바뀐 거야? 동사 원형으로 바뀌어서 뒤에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름은 과거 완료지만 이 친구는 과거의 일을 나타내주는 친구고요. 헤드 PP를 씁니다. if 주어 헤드 PP를 쓰고 주어 우슈쿠마를 쓴 다음에 여기도 헤드 PP를 쓰려고 했는데 조동사가 나왔으니까 원형으로 바뀌어서 have pp가 나온 거 확인하시면 돼요. 이 교재에서는 사실 여기까지만 다루고 있지만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고 우리 다음 교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가정법들을 조금 더 배울 거야. 가정법 종류 두 가지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치? 미래 가정법도 있고요. 혼합 가정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정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일단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가 어디에 나오겠어? 여기 과거형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거나 아니면 뒤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핵가 사실 혼합 가정법이라는 거거든. 혼합 가정법은 얘네 두 개가 섞인 거야. 그럼 그게 맞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확인해? 다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나 미래 시제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친구들을 쓴 다음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보통은 이렇게 나와. 보통은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합쳐서 나오거든. 이 친구랑 이 친구랑 합쳐서 나오는 게 혼합 가정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과거를 나타내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나타낼 때는 뒤에 과거를 나타내주는 과거 부사랑 같이 쓰여요. 아까 얘기했던 뭐 yesterday, ago, last 같은 친구들 나온다든지. 앞에도 뒤에서 이제 주절을 얘기를 할 때도 여기에 현재를 나타내주는 부사랑 같이 쓰이는 거야. today라든지 now라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쓰이면 이게 혼합 가정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미리 알려주는 거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요거를 보고 이제 찍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같이 했던 거 기억나지 얘들아? 요구 주장 제한 명령의 동사들이 나왔을 때 대절이 만약에 목적어야 목적으로 나왔어. 그때 만약에 이 대절이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나타내주는 친구일 때는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 should가 생략됐다고 봐서 무조건 뒤쪽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해석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조동사와 법 파트는 구문 분석으로는 문제가 안 풀려. 해석을 해봐야지 문제가 풀리는 부분이거든. 여기는 구문석이랑 해석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그 다음 태입니다. 태는요. 문장에 뭐 당연히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고르는 문제잖아. 오늘도 사실 데일리 분사의 능동수동이기는 했는데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많기는 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뒤에 목적어 유무로 판단을 하세요.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고요.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맞춰도 80%는 맞아. 알겠지? 근데 이게 누구라 그랬어? 일단 1, 2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동태가 불가능한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1형식 동사들 뭐 appear, disappear, rise, remain 같은 친구들이 나오면 수동태가 안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아까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능동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 수동태면 목적어가 안 나온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동사는. 왜냐면 능동태인데도 얘는 목적어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사용식입니다. 사용식이나 오형식. 목적어나 명사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나왔는데 얘가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이유는 뭐예요? 사용식 봐봐. 사용식이야. 이런 문장이 있어. 수동태 두 개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수동태는요.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는 거. 그럼 뒤에 어떻게 나와요? B 플러스 PP가 나오고. 뒤에 어떻게 나옵니까? 직접 목적어 바로 나오죠? 그리고 바로 주어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동태에도 불구하고 목적어가 뒤따라 나오는 거지. 왜? 원래는 목적어가 두 개였는데 한 개로 바뀐 거니까 목적어가 줄어든 게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 사용식 동사들을 외워놓는 게 사실 제일 좋아. 우리 사용식 동사들 그 to 쓰는 동사, for 쓰는 동사 하면서 많이 외웠잖아요. 그 친구들 기억해 놓는 게 좋으시고요. 직접 목적어가 맨 앞으로 왔을 때는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가 나오면 간접 목적어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전치사 플러스 간접 목적어의 형태로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 전명구, 전명구에서 사라지는 친구죠. 그래서 이 친구는 BPP 뒤에는 목적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친구는 이 친구가 문제가 되는 거야. 간접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하나가 있고요. 오형식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오형식은? 오형식도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와 있을 때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고 형용사도 올 수 있고 준동사도 올 수 있잖아요. 사실 형용사, 준동사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명사가 됐을 때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어 앞으로 나오고 동사 BPP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어 나오는데 이 목적격 보어가 누가 나오는 거야? 명사가 나와서 사실 이 친구 목적어 아니거든? 보어거든? 그지? 그러니까 해석도 어떻게 하냐면 을룰로 해석 안 하고요. 뭐뭐라고 뭐뭐으로 요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해석을 제대로 안 해버리면 수 있다는 거지. 주어 동사? 동사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얘 목적어네. 그럼 얘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으로 써줘야겠네. 이렇게 찾기 된다고. 이해됐어? 이해됐나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는 것도 기본입니다. 뒤에 있는 명사가 을룰로 해석이 되는지 라고 우로라고 해석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게 기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관계대명사 자리에서 관계대명사가 주어이거나 주어 오브 관계대명사의 형태인 경우에 선행사를 찾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다 필요 없고 관계대명사 절이 나오면 어쨌든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잖아. 그럼 선행사 찾으라고 했잖아. 그다음 선행사와의 수일치, 시제일치, 태일치 확인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수일치, 시제일치, 태일치 확인하고요. 요거는 우리가 서로 외워뒀던 것들이죠. be used to 부정사, be used to ing 그리고 그냥 used to 부정사가 있고요. 뭐뭐한데 이용하다, 익숙하다, 하곤 했다 외워두시면 돼요. 준동사도 태까지죠? ing 예를 들어서 동명사라든지 분사라든지 또는 투부정사 같은 것들도 태를 가집니다.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를 확인을 했을 때 투부정사는 수동태를 어떻게 써요? to, be, pp로 썼었고요. 동명사는 어떻게 썼죠? being, pp로 썼었죠?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분사는 또 어떻게 써요? 분사는 능동수동일 때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바로 얘는 pp 써줬잖아. 그지? 요걸로 확인하는 거야. 요걸로. 그 다음 병렬 구조입니다. and but or이라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될 때 플러스 상관 접속사도 잘 봐주셔야 되죠? 상관 접속사 종류 뭐뭐 있었더라? 이거 저번에 너네 대답 못했지? 전체. 종류 누가 있었어? 현서야? 상관 접속사 종류 누가 있었어요? 네. 야, 라이씨. 이거 좀 얘기 못해가지고 내가 아주 그냥 대노를 했던 사건인데, 이씨. 아직도 몰라? 상관도 없어? 현수도 복습 오지게 안 하는구나. 진짜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어? 현수도 고등학교 가서 그냥 사오던 건 먹고 싶구나. 안 나올 것 같지? 너무 잘 나와. 너무 잘 나온다고요. 아니, 너네 그거 기억해야 돼. 너네 중학교 때 A 맞는 친구들 반의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 줄 알아? 그거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 다 나오거든?
오마중도 마찬가지고 신의중 마찬가지 장성중 뭐 덕이중 말할 것도 없고 너네는 시험이 쉬우니까 1등급 그러니까 A 비율이 40% 이상이야 얘들아. 40% 이상이라고 어디 학교는 뭐 50%도 돼. 근데 잘 생각해봐. 1등급이 너네 그 고등학교 올라가면 1등급이 4%잖아. 4%잖아. 2등급은 11%까지야. 그러니까 7%가 늘어난 거야. 11%가 더해지는 게 아니라. 3등급은 23%잖아. 봐봐. 3등급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얘네 세 개 다 더해도 몇 퍼센트야 지금? 14에다가 37이거든? 37%? 그러니까 1등급, 그러니까 중학교 때 A를 맞았던 친구들이 40%에서 50% 정도 되잖아. 그지? 그 중에서 4%만 1등급을 받고요. 나머지는 2, 3이나 받으면 다행이야. 4등급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얘들아. 4등급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생님 저는 뭐 알바인데 그래도 4등급은 저 중학교 때 좀 했는데 4등급 껌이죠. 진짜 미안한데 미안한데 진짜 나락가는 친구들 많이 봤어요. 알겠지? 복습 제대로 해. 제대로 하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세영이 뭐라고? 그다음 뭐 얘기했어? 나돈니 A 버들소 B 얘기했고요. 보스 A 앤드 B 얘기했고요. 이제 뭐 얘기했는지 알겠지? 이게 상관없어요. 정원 그치? either A or B. 그다음 neither A or nor B. 그다음 뭐 있죠? not A but B 있고요. 그다음 나돈니랑 똑같은 거. B, as well as A 다 외워두세요. 아니, 이 용어도 모르면 어쩌십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 예를 들어서 뭐 나데이버비라고 쳤을 때 얘네 두 개가 대등한 관계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등한 관계라는 건 뭐야? 여기에 만약에 그냥 명사가 나왔어? 그럼 뒤에도 명사 쓰면 되고요. 여기에 투부정사 나왔어요? 여기에는 투부정사를 쓰거나 투를 생략해서 동사 원형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절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도 절을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는 게 대등한 관계죠. 잘 보셔야 합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자 그러면. 13번, 18번, 19번 세 개 풀어보세요. 구문 분석한 다음에 해라. 구문 분석 먼저. 문제 먼저 풀지 마. 맞았다 틀렸다 먼저 표시하지 말고 구문 분석하고 그 다음에
아니,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안 썼나? 바꿨죠? 해볼게요. 13번부터 태령이 X 왜요? 당위성이래요. 그럼 해석을 해보셔야겠네요. 있어야만 한다고 요청을 한 거죠. 있는 것을 요청한 게 아니라 있어야만 한다고 요청을 한 거야. 그러니까 당위성이죠. 있어야만 하는 거니까 뭐가 나와야 돼? B를 써주셔야 돼요. B를 써주셔야 돼요. 다 맞았겠죠? 그 다음 18번에 정원이 맞아요. 이유는요? B가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받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건 뭐 실험들이 하겠지. 테스트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봐봐. 뒤에 목적어 없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확인을 해야 돼. 해석도 해보고 구문으로도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세영이 19번. 19번. 뭐예요? 모르겠어? 한서. 왜? 이유는? 병렬 누구랑? 더스나 substitute랑? 그럼 얘 substitute랑 병렬된 거 아니야? 이게 동사 원형인 거 맞잖아. 이렇게 생각 안 해봤어? 생각해봐. 이게 맞아? 아무도 모르겠어? 성우. 왜? 해석해봐, 해석. 봐봐. 이 친구가 만약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더즈낫은 그냥 공통된 거니까 냅두고 substitute랑만 병렬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여기 앞에 그러면 어쨌든 더즈낫이 생략이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대체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보완하지 않는다 되는 거야. 보완하지 않는다. 이해됐어? 만약에 여기에 것이 아닌 그게 어떻게 뭐 좀 섞으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것이라는 친구가 나타나는 건 앞에랑 뒤에랑 문맥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반대되는 얘기죠. 문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의사소통을 대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한다가 되는 거잖아, 해석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앞에 더즈나 씨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안 되고요. 그냥 더즈나 substitute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병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니라 complement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해석과 문맥 파악까지도 같이 필요한 영역인 거야. 그냥 단순히 너네 어법 문제 풀 때, 선생님 어법 그냥 어법 개념만 잘 잡혀져 있으면 풀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했으면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건 중학교 때까지가 끝났고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전체적인 해석 문맥 파악 능력 전체가 필요해요. 어법을 풀 때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내가 자꾸 숙제할 때 해석 숙제 내주는 거야. 근데 이놈의 새끼들 막 해석 안 써오고 막 이런 친구들 좀 있죠? 해보세요. 알겠지? 다 선생님이 숙제를 줄 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거고, 아이들아. 그지? 좀 해와, 시키면. 문제를 조금 풀어볼 건데, 숙제가 너무 작겠네. 문제를 좀 풀 건데요. 30분. 이것도 다 풀어보자. 영작은 알아서 하고, 홀수번 골라서 푸세요. 유닛 엑설사이즈에 홀수번 골라서 분무적하고 문제 풀어라. 또 마찬가지다, 얘들아. 데일리 할 때 보면 너네 숙제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 분문석을 하면서 푼 친구들은 숙제할 때도 분문석 하는 거고, 분문석 안 하면서 푸는 친구들은 분문석 나중에 따로 하는 거고. 무슨 몇 페이지까지?
혜령아, 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외우는 거 맞지? 어. 학원에서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지? 집에서도 열심히 하지? 다 했으면 맞는지 확인해보고 단어 좀 보고 있어. 친구들 아직 좀 해야 돼.
이요, 1번부터. 채령이. 틀렸어요. 이유는요? 앞에 뭐가 있어? and라는 어쨌든 등위 접속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병렬관계 묻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found랑 병렬인가, preparing이랑 병렬인가로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은데, 본문석 할 때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find 일반 동사라고 생각했는데 ing를 쓰네요. find, live, believe, keep 이런 친구들은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쓰는 예외 동사들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 그거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명사 쓰는 동사 외우고 형용사 쓰는 동사 외우고 준동사 쓰는 동사들 따로 외웠던 거 기억나니? 여기서 형용사 쓰는 동사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ing를 쓰는 일반 동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종류들이 ing를 쓴다. 요거는 예외 동사들이라 따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고, 엔드로에서 이제 병렬관계를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해석을 해봐야 돼, 사실. 해석해볼게요. 그는요, 그의 와이프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소개해주는 걸 발견한 거야? 그의 와이프가 소개하는 걸 발견한 겁니까? 아니죠. 그의 와이프가 소개를 한 게 아니라 그가 그의 와이프를 회사 동료에게 소개시켜 준 거잖아. 그럼 봐봐. 만약에 그의 와이프가 그녀를 소개시켜 준 거면 여기에 헐이 아니라 헐셀프가 나와야 되겠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그의 와이프가 소개를 한 게 아니라 그가 소개를 해준 거야. 그지? 와이프가 요리하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녀를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를 시켜줬다. 이런 구문이기 때문에 누구랑 병렬 관계인 거야, 결국에는. found랑 병렬 관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introducing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should, 과거 동사가 나와야 하는 거예요. 잘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눈으로만 풀려고 하잖아. 그럼 보통 친구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 ing 나오면 보통 능동수동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 능수동. 근데 능수동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뒤에 목적어 나와 있으니까 능동이네. 그가 소개시켜주는 거니까 능동이네. 하고 맞다고 찍어버린다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문 분석과 전체적인 문제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전체 해석 쓰기도 숙제 나갑니다. 몇 장 안 되잖아. 숙제가 몇 장 안 돼서 나가야 될 것 같아. 됐죠? 그 다음 정원이가 3번. 틀려요. 왜요? will comes true 여기서 바꿔? 아, 뒤에 있는 거? 왜요? 앞에 fingers잖아. 그렇지. 주어가요. fingers가 주어가 아니라 crossing이 주어예요. 누군가의 손가락들이 오래된 관습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가락들을 크로싱, 교차하는 것이 오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는 크로싱이라는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게 된 거고요. 동명사가 주어면 당연히 단수 취급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comes가 됩니다. 그 5번 틀려요. 이유는 어디에 스위치 맞춰야 돼요? 원의 스위치 맞추는 거죠. 부분표에는 당연히 뒤에 나오는 이 명사 스위치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리 나와야 되는 게 맞지만 원은 예외예요. 원은 예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얘기해라. 결국에는 그 하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스위치는 단수를 시켜서 이렇게 이주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 성우 틀렸어요. 이유는요.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그럼 일단 어?
알지? 캡트요. 이유는? 수동태를 써야 돼요. 해석 한번 해볼까요? 뭐 앞에 여기는 그렇다고 쳐도 뒤에 거 해석해 볼게요. 분리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분리된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원래는 오형식이죠. 물론 이형식으로도 쓸 수 있긴 해요. 하지만 오형식으로 많이 쓰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해석을 해보면 돼. 이형식인지 오형식인지 헷갈리면 해석해 보시면 돼요. 종이가 그렇게 된 상태로 유지되는 거잖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동태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잘했어요. 9번 현서. 틀렸어요. 이유는? 사이언티스트의 스위치. 왜 오션 사이언스의 스위치 하면 안 돼? 바로 앞에 명사잖아. 이게 뭐야? 어디부터 어디까지? involved부터 science까지 스위치에서 앞에 있는 친구 꾸며주는 과거분사 구문이었고요. 스위치는 science에 대해서. 그리고 해양 과학이 희망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해양 과학을 공부하는 과학자들이 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의 스위치는 scientist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호프 s를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11번 채령이. 뭐가? 그러네. 하나 더 있네. 미안해. 못 봤어. 오, 고마워요. 나도 못 봤어요. 채령이 아니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네.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채령이 해봐. 맞았어요. 이유는요? 주격 관계대명사 누구? 대신 나왔고요. 그럼 이 친구는 스위치, 테일치 맞춰야 되는 거지? 수 누구? 선행사 누구? 저 스페시스가 나와야 되죠? 근데 요거 주의해야 돼. 스페시스 이거 단수 아니야? 얘 종이라는 뜻이잖아. 약간 이런 것처럼 뉴스 같은 거 S 붙었는데 뉴스 이거 복수 취급하는 친구 나 진짜 봤어. 실제로. 진짜로. 있더라고. 뒤에 S 붙은 상태로 그냥 이거 자체가 단수가 되는 명사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뭐뭐 학, 피직스라고 해서 스 이거 물리학이잖아. 그지? 뭐 학문을 나타낼 때도 이거 S를 쓰는데 단수 취급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야? 스페시스도?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똑같은 친구인 거야. 그래서 단수로 쓸 수도 있고 복수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럼 해석을 하면 돼. 그 사람들이 봐봐. 사람들이 바다에 살고 있는 하나의 종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걸까? 아니면 바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종들을 보호하기를 원하는 걸까? 여러 가지 종들을 보호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는 복수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복수로 리브가 나오고 시도 확인을 했을 때 리브는 자동사야, 타동사야? 리브 지금 목적어 없잖아. 그치? 그럼 얘 틀린 거 아니야? 리브는 자동사죠. 그래서 그냥 능동으로만 쓰입니다. 그래서 리브가 맞는 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했어요. 그 다음 정원이가 11번. 어디? 이거 번영하는
맞아요. 왜요? 번영 지금 해서 어떻게 써? 번영 했음이 틀림없다라고 했죠. 번영 했음이 틀림없다. 봐봐. 전체적인 시제가 어거 시제이기 때문에 지금 다 과거란 말이야. 그래서 과거 동사 나왔지, 과거 동사 나왔지, 원타임, 그때, 한때, 번영 했던 거지? 그러면 이거 과거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써야 돼? 그렇지. 요렇게 써주셔야 돼요. 됐지? 그럼 13번 세영이. 맞아요. 왜요? 해석, 해석. 유도부사, 동사. 여기에 맞추면 돼? 그래서 맞아? 해석해봐. 응? 수동태? 뭐라고? 잘 안 들려. 아, 시그니피컨트요? 상당한?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의 수에서 상당한 증가가 있었대요. 근데 요거 주의해야 돼. 이거 with A, B 구문이다. 분사 구문할 때 했던 거지? with A, B 구문이에요. 왜냐면 with가 나오고 나서 명사가 나와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correct라는 친구가 뒤에 뜬금없이 나와 있잖아. 이거 with A, B 구문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B 된 채로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들의 핸드폰 화면이 금이 간 채로 우리를 찾아오는 고객의 수가 상당한 증가가 있었다. 근데 앞에 뭐가 나왔니? 3개월 동안, 3개월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증가해왔다는 거잖아. 그럼 이 자리에 누가 나와야 돼? 누가 나와야 돼? 아는 사람. 현재 완료 나와야 되겠죠. has been. 됐죠? 그니까 다시 한번 말한다. 문법 개념만 알고 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중학교 때로 끝이야.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문법도 봐야 되고 선생님의 출제자의 눈빛으로도 이거를 봐야 되고 종합적인 문맥 파악까지 완료가 돼야지 문법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숙제할 때 단순히 구문분석 해석 숙제가 나왔다고 해서 구문분석하고 해석 대충 쓰고 틀린 거 어법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고등학교 가면 망해 진짜로. 어? 고등학교 가서 잘하고 싶으면 전체적인 문맥 파악 제대로 하고 이 문법이 도대체 왜 틀렸는지 헷갈리면 내가 이걸 왜 헷갈리고 있는지 나는 지금 이거를 출제자의 눈빛으로 보고 있는지까지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숙제를 좀 하세요.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